제 이름은 말순입니다. 65해를 살아오며 가진 거라곤 지방 변두리 낡은 빌라 한 채뿐입니다. 남들이 보면 허름한 벽돌 덩어리라 하겠죠. 하지만 이 집은 우리 부부의 등골과 손바닥 굳은 살, 그 모든 세월이 눌어붙은 자리입니다. 남편은 평생 건설판에서 허리 휘어져라 일했고 저는 공장 도시락 라인에서 하루 수백 개 밥을 날랐습니다. 손가락 관절이 퉁퉁 부어도 허리가 휘어도 은행 대출 한 번 없이 버텼습니다. 아이들 굶기지 않으면서 이 집 마련하려고 그랬죠. 특히 아들 준호, 딸보다 더 공들여 키웠습니다. 없는 살림에도 과외비, 학원비, 교재비, 졸업여행비까지. 아들만 잘 되면 된다는 마음 하나로 살았죠. 그런데 그 아들이 40이 넘도록 장가를 못 가 걱정만 태산이던 차에 드디어 결혼한답니다. 그 소식에 가슴이 뛰던 그날, 준호가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아버지, 이 집 팔아서 결혼 자금 좀 해주세요. 뭐라고? 그 말이 가슴 한복판을 쾅 하고 내려쳤습니다. 이 집이 어떤 집인데 아버지의 굽은 허리 내 손에 박힌 굳은 살, 대출 하나 없이 고생해서 마련한 이 집인데 그걸 팔자고? 내가 그렇게 너를 키운 게 결국 이 한마디를 듣자고였니? 숨이 막혀와 눈물이 났습니다. 내 자식인데 왜 이렇게 나를 몰라줄까? 그날 이후 내 가슴 속엔 말로 다 할 수 없는 답답함이 돌덩이처럼 내려앉았습니다. 그래, 일단 며느리 얼굴 좀 보자. 서연 씨라 했지? 언제 한번 같이 밥하자고 전해라. 이 엄마가 된장찌개 제대로 끓여줄게. 알았어, 엄마. 그런데 그 전에 집 문제는 좀 생각해줘. 아들아, 일단 집 얘기는 접어두고 우선 우리 아들 장가 간다니 술이라도 한잔 해야지. 그날 우리는 오랜만에 웃었습니다. 아들이 집을 팔아달라는 이야기는 충격이었지만 어쩌다 한 얘기겠거니 하고 넘어가는 듯 했습니다. 그런데 엄마, 아버지, 사실 나 전세 보증금이랑 예식비가 좀 모자라. 친구들 거의 다 신혼집 부모님이 해주셨다더라. 우리도 집을 팔면 결혼 준비가 좀 수월해질 것 같아. 아들은 진심이었나 봅니다. 뭐라고? 이 집을 팔아? 준호야, 너 진심으로 하는 말이냐? 집을 팔다니, 그건 말이 너무 쉽다. 엄마, 아버지, 나도 알지. 이 집이 엄마, 아버지 전부인 거. 근데 현실이 서연이네도 기대하고 있어. 나 이제 40이 넘어가. 나이도 나이고 허투루 시작하고 싶지 않아서. 오빠, 우리 집 사정 모르지 않잖아. 아버지 아직도 일용직 뛰고 엄마 손관절 약 먹는 것도 겨우겨우인데 집 팔라니. 미친 거 아니야? 너까지 왜 그래? 나도 이러고 싶어서 이러는 줄 알아? 이제 겨우 결혼한다는 사람 만났는데 부모가 한 번 좀 도와줄 수 있는 거 아니야? 우리가 왜 안 도와주고 싶겠니? 근데 이 집은 우리 노후가 아니라 우리 숨통이야. 이 집을 팔면 네 부모는 앞으로 어찌 살라고 하는 거냐? 그런 생각은 해봤어? 알았어, 아버지. 근데 생각 좀 해봐. 나도 급한 마음에 그러는 거 아니야? 그리고 아버지, 평생 살면서 가진 게 집 한 채뿐이에요? 아들 장가 간다는데 보태줄 돈이 없어요? 세상에 아들의 그 말이 가슴이 찢어지는 것보다 더 아팠습니다. 그날 밤 남편과 나는 한마디도 못하고 몸져 누웠습니다. 그런데 부모가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고도 아들은 집 파는 얘기를 멈추지 않더군요. 엄마, 전세 매물 요즘 진짜 빨리 나가. 우리 이번 달 안에 계약 못하면 결혼 날짜 미뤄야 해. 아, 그리고 예식장 옵션도 업그레이드 하려면 이번 달 안에 확정해야 한다고. 진짜 엄마 아들 결혼 못하는 꼴 보고 싶어? 이제 협박까지 하는 내 아들. 내 아들이 맞는 걸까요?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저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아들은 결국 예비 며느리와 다시 얘기해 보겠다고 하더군요. 서연아, 우리 집에서 집 파는 건 좀 힘들대. 아버지, 엄마가 이 집 없으면 노후에 기댈 곳이 없다고 해야 하나? 아니 왜? 친구들 다들 부모님이 해줬다니까. 2억 3억씩은 그냥 보태던데. 준호 오빠는 왜 그게 그렇게 어려워? 솔직히 그 빌라 가치도 별로 없잖아. 낡고 위치도 애매하고. 그거 붙들고 뭐 하려는 건데? 난
결혼하면 최소한 남들한테 초라해 보이고 싶진 않아. 야, 그래도 그 집 우리 부모님이 열심히 살아서 마련한 거야. 나도 열심히 부모님 설득하고 있는데 왜 그래? 그 우리 집 때문에 우리 결혼이 늦어지고 우리 시작이 좁아지고 내가 욕먹는다고 생각 안 해? 나는 나대로 체면도 지켜야 해. 준호는 예비 며느리와 대화가 잘 되지 않았나 봅니다. 예비 며느리와 대화한다고 한 그날 집에 돌아와서 저희를 얼마나 달달 볶던져 임대 아파트 얘기까지 하더랍니다. 엄마, 아버지, 결혼 날짜 잡았어. 전세는 이번 달 내로 계약해야 하고, 이 집 그냥 팔고 엄마 아버지 정부에서 해주는 임대 아파트 들어가면 안 돼요? 거기 꽤 괜찮대. 엄마, 아버지, 진짜 이럴 거야? 내 결혼인데. 준호야, 이 자식아. 우린 이 집 팔 생각 없다. 배은망덕한 놈. 부모가 못나서 미안하다고 무릎 꿇고 빌어야겠냐? 너한테 미안하지만 이 집은 마지막 보루다. 절대 못 팔아. 오빠, 나도 전세 대출 받아서 작은 원룸부터 시작했어. 욕심 줄이면 방법 있어. 넌 좀 조용히 해. 너는 여자고 나는 남자야. 남자가 결혼하면서 체면이 있지. 나 이제라도 제대로 시작하고 싶다니까. 부모가 왜 있는 건데? 결혼할 때 밀어주라고 있는 거 아니야? 우린 네 평생을 밀어줬다. 네가 1학년 때부터 고3까지. 너 학원비 못 낸 적 없게 하려고 내가 밤새 비 오면 몸살 나면서도 공사장 나갔고 얼마나 열심히 모자람 없이 키웠는지 너 모르고 하는 소리냐? 그걸 지금 비처럼 들이밀지 마요. 그건 부모니까 한 거잖아. 몰라요. 나갈 거예요. 준호는 그날로 집을 나갔습니다. 가슴이 정말 무너지다 못해 찢어졌습니다. 아들에 대한 분노와 배신감도 크지만 아들이 장가간다는데 돈 한 푼 못 보태주는 우리 부부 처지가 정말 처량하기 그지없었습니다. 우리는 정말 열심히 살았는데 왜 이 모양일까? 왜 남들 다 5천, 1억씩 보태준다는 결혼에 우리는 한 푼 보태줄 여력이 되지 않을까? 눈물만 흐르고 가슴이 미어지듯 쓰라렸습니다. 그런 와중에도 일은 쉴 수가 없어 밤새 울어 퉁퉁 부은 눈으로 일터로 향했습니다. 아들이 결혼을 못하는 이유가 나 때문인 것만 같아 지난 세월이 너무나 쓰라리고 억장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렇게 일주일이 지나도록 집에서 잠만 자고 나가더니 어느 날은 결혼한 회사 선배를 만난다며 또 밤늦게 나가더군요. 야, 얼굴이 반쪽이네. 무슨 일 있냐? 결혼 때문에요. 돈 문제고요. 뭐 다 그렇죠. 나도 옛날에 그랬다. 집 얘기, 돈 얘기, 체면. 정신없어. 근데 말이야, 준호야. 사람은 마음이 격해지면 제일 중요한 걸 놓친다. 뭘 놓친다는 건데요? 사람을 놓친다. 특히 살아계신 부모를. 내가 옛날에 엄마 아프실 때 엄마가 반대하는 결혼하겠다고 밀어붙였어. 아버지랑 거의 몸싸움을 했고 나는 문 꽝 닫고 나갔지. 한 달 뒤 엄마가 세상을 떠나셨다. 나는 병실 앞에서 깨달았어. 내가 지키려 했던 건 체면이었고 잃고 있던 건 가장 사랑하는 사람, 내 부모였어. 돈은 나중에도 번다, 준호야. 근데 살아계신 부모한테 고마워요. 미안합니다 말할 시간은 기다려주지 않아. 집은 부동산 목록이 아니라 내 아버지의 굽은 허리, 내 어머니의 손마디야. 너 평생 후회할 짓 하지 마라. 그날 이후 준호는 심경의 변화가 생긴 듯 했습니다. 서연아, 우리 결혼 방식 다시 생각하자. 전세 말고 반전세나 월세부터 시작하고 예식은 스몰 웨딩으로. 부모님 집은 건드릴 수 없어. 또 그 얘기야? 나 친구들 앞에서 초라해 보이고 싶지 않다니까? 왜 네 부모님 체면만 체면이야? 내 체면은? 그리고 내 부모님은 5천만 원 해준다고 했어. 지금 체면이 문제야? 이 문제 때문에 우리 부모님은 평생 한 번도 보이지 않던 눈물을 다 보이시더라. 무튼 집 팔아 결혼 자금 마련하는 건 안 돼. 네가 그렇게 효자면 그냥 부모님이랑 평생 살아. 결혼은 우리 둘의 미래야. 부모님 감정 때문에 우리가 희생하라고? 말이 돼? 난 부모님을 팔아서 시작하고 싶지 않아. 내가 내 힘으로 시작하고 싶어. 이 방식에 따라주지 못할 거면 난 너랑 결혼 못해. 그만하자. 그날 밤 술에 잔뜩 취한 준호가 집에 들어왔어요. 그리고 몸져 누워있는 저에게 무릎을 꿇고 이야기하더군요. 엄마, 아버지, 죄송합니다.
결혼 깨졌어. 그리고 엄마 아버지 집 팔자고 한 거 제가 미쳤었어요. 엄마 아버지는 없는 살림에도 날 없이 키우지 않았어요. 그 고생을 다 알면서도 내가 미친 소리를 했어요. 남편은 그저 아들을 안아주었고 저는 눈물만 흘렸습니다. 그리고 숙취에 힘들어하는 아들을 위해 그 새벽녘에 된장찌개를 끓이기 시작했습니다. 아들의 결혼은 그렇게 깨졌고 세월이 지난 지금 아들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이 낡은 빌라에 삽니다. 간혹 그때 하지 못한 결혼이 사뭇 아쉽기는 하지만 아들이 말하길 집을 팔아 결혼 자금을 마련하자는 여자와는 애초에 결혼하지 않았던 것이 나았다고 하네요. 해봤자 끝은 이혼이었을 거라면서요. 씁쓸함이 남았지만 그래도 언젠가 또 제 짝을 만나겠죠. 창틀 틈새로 바람이 들어오면 준호가 실리콘을 발라주고 남편은 삐걱거리는 방문 경첩을 조여줍니다. 딸아이는 커튼을 갈아주고 나는 된장을 끓입니다. 부자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지붕이 있고 사람이 있고 살아서 미안하다, 고맙다 말할 시간이 남아있으니까요. 오늘도 우리 가족을 위한 냄비는 보글보글, 내일도 그럴 겁니다. 한순간의 감정에 의해 가장 소중한 가족을 잃는 경험은 다시는 하고 싶지 않습니다. 지금 내 옆에 있는 가장 소중한 내 가족에게 상처 주는 말과 행동은 아무에게도 득이 될 것이 없습니다. 나중에 후회하지 말고 우리 가족에게 따스운 말 한마디 더 건네며 마무리하는 좋은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